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4주차인데 자료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자, 좀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A와 B에서 관측 가능한 일식의 명칭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일식이니까 다리 가리는 건데 이게 중요하죠. 요 지구로 들어오는 자, 그림자가 여기 초점. 이 초점에 앞에 지구가 있으면 확실하게 이거는 이 달 때문에 봉 그림자. 봉 그림자가 되는 거고 이럴 때는 객이 일식인데 이건 지금 이 초점의 뒤에 지구가 가 있어요. 아, 이거 멀다. 누가? 지구에서 달이 멀다. 그래서 달이 조그맣게 보인다. 금환일식이고요. 이건 사실 뭐라고 부르냐면 이 그림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역그림자라고 그래요. 역그림자. 왜 역그림자일까요?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초점에서 들어가고 바뀌었기 때문에 거꾸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잘 생각해 보면 이쪽에는 태양이 달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가서 여기는 일부 보이거든. B에서는 부분일식. 부분일식이고 그 부분일식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그림자는 이제 반그림자라고 한다는 거. 자, 그러면 A에 비해서 관측 가능한 일식의 명칭 우리가 찾았어요. A에서는 금환일식, B에서는 부분일식. 지구에서 관측되는 달과 태양의 시경의 크기를 비교해봐라. 이 지구의 표면에서 그림이 너무 지저분해졌네. 싹 지우고. 지구의 표면에서 보니까 달이 멀어. 지금 여기 있을 때는 달이 가깝거든요. 그러면 달이 크게 보이니까 태양을 다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달이 멀어. 달이 태양을 다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 쫙 가면 이런 데 조금 보여. 이런 데는 조금 보여. 이렇게. 금환식.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태양의 시경이 더 크다가 돼야 되는 거고, 코로나를 관측 가능한다. 요 코로나인데, 요 부분, 코로나. 이건 개기일식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기일식 때는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모두 보여요. 체증, 그 다음에 홍역, 코로나 같은 것들이 보인다는 거 알아둬야 해. 됐고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름이 나오네, 이름. 가행성의 이름. 뭐예요? 이거 화성인데? 뭐 어떻게 알지? 요거 꼭 여드름같이 생겼나? 올림푸스 화산이에요. 일단은 지구형 행성이니까 딱딱한 지표면이 보이지. 근데 수성은 뭐 이런 거 배워본 적이 없고 금성도 뭐 굉장히 고온이다 이런 건 배웠지만 화성에서 선생님 이거 분명히 이 그림을 강의 시간에 보여줬어요. 올림푸스 화산 얘기하는 거고 굉장히 높다. 에베레스트의 3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 얘는 그림 나를 딱 보니까 아하 질량 커 반지름 커 넌 목성형이거나 등치 큰 형들 질량과 반지름이 작네 지구형 행성인데 이건 화성이니까 이건 지구형 행성 답일 것 같은데 가행성의 이름은 화성이었고요. 화성 따보면 되고 A배 각행성은 해등성의 명칭 요거 A는 지구형 행성 B는 목성 행성 A와 B 중 가가 속하는 거 A네 지구형 행성 화성이기 때문에 지구형 A에 속한다.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세 번째 자료 분석 들어가 볼게요. 좀 교재 그림이 작게 나가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물론 이제 지구행성, 목성행성 물어보는 문제겠지 뭐 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구가 1인데 반지름이 지구보다 작아. 넌 확실하게 지구형이야. 지구형. 지구행성의 대장은 지구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도 뭐예요? 반지름이 지구보다 작아? 지구형. 넌 좀 많이 작다. 너 수성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밀도도 큰 거지. 근데 반지름도 지구보다 훨씬 커. 이것만 봐도 아 이 두 개는 목성형이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밀도는 작겠네. 누구보다? 지구행성보다. 지구행성이 큰 값을 가지는 게 밀도가 자전축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해봤어요. A, D를 지구행성, 목성행성, 지구행성에 속하는 거 A와 D고 목성행성에 속하는 거 그거는 B, C네. B의 주요 대기성분 목성행성이잖아요. 대기성분 뭐야? 수소, 헬륨. 목성행성은 대기 주로 수소, 헬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구와 C 행성의 밀도의 크기를 비교해봐라. 아우, C가 이거 밀도가 작아. 그래서 지구가 밀도가 커. 지구 행성 밀도는 크다. 딱딱하고 목성 행성들은 물렁물렁하니까. 자, 네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세레스인데, 이 세레스는 사실 예전에는 소행성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소행성 중에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데 이 주위를 돌아가는 또 소행성이 작은 소행성 위성을 갖고 있어. 이렇게 돌아가 위성이. 아, 그러면 위성도 갖고 있고 자체 중력의 구형인데 이제 위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배적인 관계는 있지 못해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외소행성. 여러분들이 외소행성의 대표적인 예로는 명왕성을 우리가 알아요. 명왕성. 명왕성도 있지만 몇 개 있습니다. 세레스도 그 중에 하나다. 1등급 맞으려면 이 정도는 기억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행성 중에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세레스는 옛날에도 소행성 중에 제일 큰 게 세레스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지배적인 위치가 있지 못하지만 서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하지만 이제 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소행성이 된 거예요. 세레스가 크다. 소행성 중 제일 큰 거였는데 외소행성으로 등급업이 된 거지. 구모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자체 중력이 커서,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체 중력이 큰 게 왜 구모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뭐 아무렇게나 생긴 것들은 중력이 굉장히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겼는데 중력이 꽤 크다. 그럼 다시 생각해봐. 여기는 잡아당김이 있어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잡아당김이 약하거든. 거리가 멀어서. 이런 데는. 중심에서 거리가 멀어요. 잡아당김이 약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부서져서 잡아당김이 세 이쪽으로 가. 여기 있는 것들이 이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모양이 이상해졌지만 구모형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이 깎여서 일로 가고 여기 쌓여서 결국 구모형이 되는 거예요. 풍화 침식으로. 자체 중력이 강하면. 그래서 구모형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자체 중력이 크기 때문이다. 알아두면 됐고, 세레스 표면에 태양계 충성축이 원시물질 남아있어 추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외소행성이나 소행성을 연구하는 건데, 초기에 태양계의 생성 초기에 생겨서, 그래서 그게 거의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풍화 침식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조금씩 일어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구형이 됐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처음에 사실 부딪혔을 때 그냥 사실 구형이 돼버린 거고, 태양계 생성 초기에 만드는 게 거의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지구와는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풍화 침식이 좀 미미해. 그 상황은 그냥 남아있는 거지. 아, 그래서 태양계 생성 초기에 원시 태양계 물질들을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다.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번째. 가와나의 망원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전파 망원경. 당연히 지상에. 우주에 뛰어났네. 우주망원경 설치 장소는 됐고요. 구경이 같은 경우 분해능이 좋은 거. 근데 여기서 이제 분해능을 우리가 파봐야죠. 분해능은 공식 외워야 되는데 구경분해 파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경이 같아. 그런 경우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광학망원경이라는 거는 이거는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전파망원경 전파를 보는 거잖아. 전파가 파장이 훨씬 더 커. 구경이 같은데. 그럼 어떻게 분해는 훨씬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분해능이 좋은 것 광학망원경이에요. 분해능은 클수록 나쁘다. 알죠? 분해능이 클수록 안 좋다. 알 거예요. 분해능이 좋은 거, 분해능이 작은 거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전파망원경은 사실은 구경을 광학망원경처럼 동일하게 만들지 않고요. 엄청 크게 만들어서 무지하게 크게. 이걸 무지하게 크게 만들어서 분해능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반비례하는 거니까. 온도가 높은 전체를, 자, 전파를 방출하는 전체, 전파 파장이 긴 거잖아요? 저온인 물체죠, 저온인 물체. 그거보다는 광학망원경,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물체는 고온인 거. 촛불 같은 것도 고온이잖아. 전파는 굉장히 저온의 물체니까 온도가 높은 전체는 나의 광학망원경 되겠다. 마지막 문제 볼까요? 마지막 자료 분석 살짝 줄여야 되겠네. 자, 이거 망원경 중에 제일 유명한 허블 우주 망원경이에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고 굉장히 커. 주경이 2.5m. 우와, 우리도 이렇게 훨씬 커. 경통이 23m. 장난 아닌데 가시광선 영역. 그렇죠. 종류는 반사망원경. 왜? 주경의 지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경이라 해요. 구경.
구경이 내 키를 넘어간다. 무조건 반사망원경. 국절망원경 1m 넘기 힘들거든요. 반사망원경. 지상의 망원경 및 우주망원경상의 장점. 선명하다. 뚜렷하다. 왜지? 대기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낮에 선체 관측 되느냐? 된다. 항상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지금 낮인데 화났는데 우주공간은 까매요. 우주공간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에도 검다. 별들이 박혀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지구는 대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기가 이렇게 햇빛을 반사해서 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해 들어오는 별빛을 이거 대기가 환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주공간에서 보면 환한 대기가 없기 때문에 박혀있는 별들이 보입니다. 이 별도 보면 보이는 거 보이잖아요. 낮에도 된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대기 영향도 안 받고 낮에도 선체 관측 가능하고 우주의 망원경 자꾸 올려놓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료 분석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 주 기대하면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까지 안녕.